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언어 한자 자원학습풀이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발족이죠. 발족의 변형체. 자, 원래는 뭐 이렇게 쓰는데 뭐 두 개가 다 유사하게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자, 발자국이 옆에는 뭡니까? 또역자입니다. 또 남아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이렇게 또 남아 있고 또 남아 있고, 결국 그것이 바로 사람의 자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취적. 자, 행적할 때 이 자취적자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흔히 행적적 그러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죠. 행적적이라는 거는 사실 이 글자가 들어간 단어가 훈이 돼 가지고는 그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적적 그러기도 한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자취적자가 들어간 단어가 행적이라는 단어가 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밤야자는요, 여기까지가 또역자의 변형체 내지는 획줄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옆에는 달월자의 변형으로 보기도 하고, 또 저녁석인데 좀 늦은 저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삐침을 하나 더 붙였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또 저녁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이것이 겹쳐져 가지고 밤을 뜻합니다. 밤야자. 우리가 뭐 심야극장, 심야버스 뭐 그럴 때 깊은 밤을 심야라고 얘기하죠. 이때 심야할 때 밤야자가 들어갑니다. 다리절 왕자. 자, 사람이 몸체, 몸통, 허리를 나타내고 다리 길이가 다르네요. 그래서 다리를 전다. 그래서 다리절 왕자입니다. 다리절 왕. 뭐 소아마비일 수도 있고, 뭐 사고로 그럴 수도 있고. 자, 변형시 어떻게 씁니까? 자, 이 모양으로 쓰이죠. 다리절 왕. 원래는 이게 의문이 다리절 왕이 아니고 조금 그 장의 우를 약간은 비하하는 듯한 그런 훈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리절 왕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다리절 왕이라고 쓰여 있는 어떤 그 자전이라든가 그런 예는 사실 거의 없는데, 괜히 그 장의 우들을 좀 약간 옛날에는 그런 어떤 인권적인 측면이 사실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다리 저는 사람은 조금 비하하는 후인데 제가 그냥 다리절 왕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다리를 저는 사람이 어깨에 짐을 올리고 있으니 그 다리 저는 게 무거운 짐까지 올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 심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욱 우 또는 그 짐을 탓한다. 다리를 더 심하게 저는 이유가 바로 그 짐 때문이라고, 그 짐을 탓한다 해서 탓할우라고 하기도 합니다. 없을 무자. 자, 예전에는 이런 장애인들을 사실 천형으로 봤죠. 천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거죠. 창피해서. 그래서 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자, 어떤 판때기? 예, 뭐 그런 걸로 자기 얼굴을 가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없는 듯이 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없을 무자입니다. 없을 무. 뭐 없을 무자 또 이 글자도 있는데, 한자라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날 한시에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네, 클테도 뭐 두 가지가 있고 이런데,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뭐 이거를 없다는 의미를 쓰고, 어느 지역에서는 또 이거를 없다는 의미를 쓰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서로 교통이 발달하고 뭐 또 각종 연락수단 내지는 통신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자가 또 통폐합이 되면서 같은 의미의 글자가 공존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사실 이걸로 거의 통합이 됐고, 이 없을문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주전부리라는 말이 표준어고, 군것질이라는 말은 강원도 방언입니다. 강원도 방언. 흔히 사투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주전부리하고 군것질이 서로 막 그냥 이제 여기저기 인구에 회자되다가 사람들 입에서 쓰이다가 결국 군것질이 천하를 통일하고 이제 주전부리라는 단어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또 뭐 장난도 마찬가지예요. 장난도 경상도에서는 그걸 원래 호작질이라고 그랬죠. 호작질. 예, 근데 뭐 장난이란 단어와 호작질. 근데 장난이 지금은 발음 나는 대로 뭐 장난 이렇게 쓰는데 지을 적에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어지럽게 막 일부러 만드는 것이 작란인데 이게 장난으로 이제 지금 한글 맞춤법이 그렇게 정해진 거죠. 그래서 장난이라는 것도 사실 호작질하고 서로 막 통용돼서 쓰이다가 지금 뭐 호작질이라고 그러면 누가 알지도 못해요. 그 뭐 호작질이 뭐야?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질이라는 게 대충 조금 비하하는 행동이죠. 우리도 장난할 때 장난질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자도 이렇게 뭐 사실 같은 개념인데 뭐 이렇게 만들어져서 쓰고 그러다가 또 혼용되다가 또 강한 이미지가 살아남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없을 문자 이렇게 다리 저는 사람이 부끄러우니까 자기 얼굴을 가려서 얼굴이 없는 듯하다 그래서 없을 문자입니다. 숨을 잠자를 알기 위해서는 일찍이 참자를 알아야 되고 일찍이 참자를 알기 위해서는 날카로울 침을 알아야 되고 날카로울 침을 알기 위해서는 목매일 길을 알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자꾸 알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는데 한자를 공부를 하시려면 이렇게 어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영어에서도 뭐 ANCE가 명사형 전미사다 또는 앞에 UN, 언이 붙으면은 이것은 되게 부정의 의미이다. 이런 보캐블러리식 개념의 그 자원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그 단어를 외우는 속도나 이해하는 암기 속도 이런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처럼 지금은 이게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면 다른 새로운 한자가 나타났을 때 사실은 굉장히 이해가 쉽죠. 물론 한자가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사실 외국어로서의 기능이 더 강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거의 한자가 사라졌고 그 빈자리를 영어가 차지하고 있죠. 네. 저도 그냥 대학 나오고 뭐 대학원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전혀 쓰이지 않던 제가 봐도 처음 보는 그런 영어 단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뭐 며칠 전에도 야 밀키트가 뭔가 그러고 제가 찾아본 적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단어가 계속 우리 사회, 우리 생활에 파고들죠.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든 말든 지금은 영어권의 문화가 우리보다 사실은 조금 더 우월하고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영어 단어가 막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방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카바스라는 네덜란드어입니다. 사실 네덜란드가 그 탐험 정신이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서양 문물이 동양에 전수된 계기가 사실 네덜란드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이 아시아 쪽으로 처음 퍼졌죠. 그래서 네덜란드어 카바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돌고 돌아서 가방이 됐다든가 또는 뭐 포르투갈어 팡이 또 돌고 돌아서 빵이 됐다든가 또 영어의 슈즈가 돌고 돌아서 구두가 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받아서 쓰면 그것은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굴종적으로 남의 단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서 쓰면 그것은 바로 또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제가 또 잡설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가 또 끝이 없어요. 자, 목매일 기자. 자, 벌린 입과 그 메인 목구멍. 자, 목이 꽉 메여 있는 모습이죠. 목매일 기자. 우리 부스의장에서 했습니다. 자, 이 날카로울 침자는 이렇게 막힌, 즉 목매일 기가 꼭 목이 메었다기보다도 구멍이 막혔음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막힌 구멍을 뚫기 위해서 날카롭고 뾰족한 걸로 뚫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획을 더 보탠 겁니다. 한획을 보탰다기보다는 위로 이걸 솟아올라 오게 했죠.
그리고 이것을 거듭 반복하니까 2번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쑤시는 그 뾰족한 것이 날카롭다 해서 날카로울 침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목이 메었을 때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뚫는 것을 어떻게 입 벌려서 이렇게 뚫는 것을 일찍이, 즉 서둘러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일찍이 참자입니다. 여기서 일찍이란 뜻 서두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서두를 때 뭐 일찍 시작해라, 일찍이 해라, 또 일찌감치 맞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서두르다는 의미로 일찍이 참자입니다. 누에 잠자. 자, 요 위에 글자가 요 위에 부분이 바로 일찍이 참의 변형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것으로 입 벌려서 일찍이 그렇게 쑤셔 들어가는. 근데 변형체이기 때문에 변형체를 써서 위에 한획이 없어져 버렸. 한획이라기보다도 위에 뾰족하게 뚫는 게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변형체를 쓰고, 자, 이렇게 일찍이 그렇게 쑤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쑤시는 대로 길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 나듯이 쭉 뽕나무 잎을 먹어가는 벌레를 의미하는 게 바로 누에벌레, 누에고치, 누에잠자입니다. 누에잠. 옛날에 지금의 강남의 잠실에서 바로 누에를 쳤죠. 그래서 잠실이라는 단어에 이 누에잠자가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찍이 이렇게 딱 뾰족한 걸로 구멍을 뚫듯이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그런 뚫어서 먹어 들어가는 벌레들. 그래서 누에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가 있으면 벌레 회자죠. 벌레회. 2개가 있으면 벌레곤. 근데 이 글자가 3개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벌레충. 자, 여기 하나 제가 잊어먹었고, 좀 빼먹었고. 자, 그래서 하나가 있으면 벌레회, 2개가 있으면 벌레곤, 3개가 있으면 벌레충. 근데 벌레충의 속자로 하나만 쓰고 그냥 벌레충 그러기도 하죠. 우리는 속자라고 얘기합니다. 풍습 속자예요. 일본은 약자라고 얘기하고, 중국은 간체자, 간자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3개 다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다른 글자 같지만 이게 영국 영어, 미국 영어, 호주 영어 뭐 이런 차이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번 인식하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예, 호주 영어 같은 경우에는 today를 to die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to die, 뭐 I go to hospital today. 난 오늘 병원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today가 아니라 호주 같은 경우에 I go to hospital to die. 그래. 나 오늘 병원에 죽으러 간다. 이렇게 그냥 잘못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그렇게 발음하는구나. 한 번만 인식하면 그 다음은 별로 영어에서 별 차이가 없죠. 특히 뉴질랜드 발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사실 영국의 술주정뱅이 발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 죄수들을 많이 미국도 보내고 호주도 보내고 뉴질랜드도 보냈는데, 뉴질랜드가 좀 더 외딴 섬 같다 보니까 좀 하여튼 그 안에서 술들을 많이 마시고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 영국 사람 술 취한 발음이 뉴질랜드 영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처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한자는 우리나라에선 이제 외국어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일본어 공부하는 사람, 중국어 공부하는 사람, 그 사람들 위주로 이제 많이 공부가 되는데, 또는 급수 한자 시험 또 치는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우리가 많이 사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름은 또 한자로 지어요. 예, 국호도 한자로 짓습니다. 또 국기명도 한자로 지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율배반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건 또 한자를 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실에서는 많이 사라진 그런 문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외국어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일본 한자, 중국 한자, 한국 한자가 다르냐? 사실은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그 영어의 다른 점, 차이점, 지역에 따른 그 영어의 차이점, 그 정도 개념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일단 우리 한자 마스터하시고 한 번만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화살시자. 자, 이렇게 활과 그 시위에 걸린 그 화살을 의미하죠. 활과 시위에 걸린 화살의 형상. 그래서 한자는 원형이 존재하지 않는 각의 문자, 선의 문자다. 화살시. 자, 화살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또 여러분들 한번 쭉 이해하시고 강의 한번 들으시고 한번 써보시고, 그래서 이 글자 귀한 강의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